자, 포항이동고등학교 3학년 심화영어 선택자들의 원격 수업 3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2번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선택자들이 열심히 강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딱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좀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진도도 좀 양을 좀 줄이고 수업을 템포를 조금 늦추면서 이렇게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겹겠지만 우리가 계약한 후에 진도를 다 나가서는 이 책을 한 권을 다 떼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책을 다 떼주는 게 선생님의 의무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이 책을 여러분들 다 떼주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수능 시험을 칠 때 내가 EBS에 나왔는 지문인데 수업 시간에 못 들어서 몰랐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과목은 지금 인강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지겹더라도 좀 꿋꿋이 우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수행평가 계약하자마자 바로 칠 겁니다. 네, 그래서 단어 시험이랑 선생님이 그룹 발표 활동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해서 수행평가 빨리 마무리하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써야 되고 하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뭐 온라인으로 해서 몰랐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보고 시험도 여기서 강의한 걸 가지고 낼 겁니다. 오늘 수업 시간 중에 한 지문들 중에서도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러면은 오늘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문제는 아마 이 지문입니다. 도표 지문인 것 같아요.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 문제인데요. 도표 문제는 선생님이 계약한 후에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한번 달아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네, 도표 문제는. 이 도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팁만 지금 좀 드리고 계약 후에 좀 자세히 달아볼 건데 첫 번째 팁은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거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도표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X축과 Y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같으면 이쪽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숫자들이죠. 수치가 있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 되네. 이쪽을 보시면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글을 읽다가 수치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Y축을 보시면 여러분, 이 Y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Y축에 있는 항목들은 제일 앞 글자가 다릅니다. 무조건. 이걸 보셔야 돼요. 똑같은 애들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장치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지 보여줄게. 그래프 문제는 첫 문장 읽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 바보입니다.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바로 1번으로 가면 됩니다. 자, 6개 음식 그룹 중에서 6개, 그럼 이거 X축이야, Y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에 있죠? Y축 중에서 vegetables, V를 찾아. highest다. 그쵸? V가 제일 높다. 그죠? 어디에서 보면 who failed to meet the recommended level. 그러니까 recommended level에 도달을 못한 애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높다. 맞아 틀려. 맞죠? 이런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빨리빨리 가져야 돼요. 그럼 1번 X 이거 맞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나가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표현들은 주로 가장 높다나 가장 낮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뭐보다 더 많다. 뭐 비교급 표현들. 그 다음에 뭐 상승세다. 그치? 또는 뭐 감소세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인데 요거는 표현들을 계약한 후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파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는 도표 문제 한번 팁 정리해 볼까? X축과 Y축에 있는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해가면서 빨리 풀면 된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계약한 후에 좀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유형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데 여러분들하고 첫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계약한 후에 자세히 할 거예요. 자,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1, 2, 3, 4, 5번 선택지의 순서가 이 글의 순서로 4개끔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보셔도 되고 5번부터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글 순서가 선택지 순서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하고 선택지 순서하고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지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아, 당연히 선택지에서 대문자 표현이나 그 다음에 숫자 표현 이거는 어때요? 눈에 빨리 띈다는 얘기죠. 볼게요. 이거 보시면 이런 것들 5번이니까 제일 아래쪽에 The Awakening이라는 표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너무 연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5살, 그럼 5 years old 이런 표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에 빨리 띄는 거를 빨리빨리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팁이 여기 있었고요. 세 번째 팁. 이거 뭐 통계학적인 건데요, 여러분. 1번이랑 2번의 답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뒤쪽에 있어요. 보통 3, 4번 정도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번 문제가 만약에 여기 5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만약에 5 years 대신에 6 years라고 돼 있으면 애들이 뒤에 거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답의 배치를 일반적으로 3, 4, 5번 쪽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팁이라면 팁입니다. 아시겠죠? 요 유형들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볍게 다루고 다음 시간에 계약한 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10번이랑 11번도 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뛰어넘으시고 이제 12번부터 오늘 세 문제만 더 할 거예요. 세 문제. 12, 13, 14까지만 딱 하고 여러분들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좀 진도를 좀 너무 빨리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지칠까봐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2번. 어법 문제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그 어법 문제는 자주 나오는 탑 5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우리 계약하면 자료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지난 10년의 평가원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수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번 같으면 여기 1번 같으면 뭐 물어보는 거냐면은 여기 선생님 쓸게요. 1번은 주어를 주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일치시키는 문제예요. 대신에 여기 사이에 헷갈리는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으면은 2번은 문법 포인트에 어떤 걸 출제하냐면은 as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이건 뭐 등위 접속입니다. 등위 접속.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뭐냐면요. 관계사예요. 다섯 번째 거는 대명사인데요. 지금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난 10년 동안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엑셀로 하나씩 숫자를 세봤어요. 예를 들면 이거 2번 나왔다, 뭐 이거 1번 나오고, 뭐 이거 1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막 샘플링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탑5, 탑5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계약한 후에 자료를 통해서 특강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어법 문제가 한 문제인데 사실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은 9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다 자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90점을 넘기는 것보다 차라리 단어를 외우는 게 좀 더 효과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본인이 지금 한 87점에서 85점 정도 맞는데 이 문법 문제를 반드시 맞춰가지고 1등급을 받겠다는 학생이 아니고 나는 등급이 낮은데 이거 다 공부하는 것보다 그 뭐야 단어를 좀 더 외우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막 옛날 책을 가지고 막 성문 기본 영어 이런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네, 이거 적어도 수능을 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나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이 탑 5만 가장 많이 나오는 탑 5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지문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게 EBS에서 문법 문제로 나온 문제들은 학생들이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독해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을 때 처음 본다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해 문제나 어휘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해석을 잘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지문으로 변형돼서 출제되었을 때 잘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지만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determinant of developmental differences.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가 주어예요. 근데 지금 이걸 전치사라고 하죠. 여기도 전치사가 있네요. 여기도 전치사가 있네요. 여러분 전치사가 뭐죠? 전치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종류는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of, in, on, at 뭐 이런 거 다 전치사예요. 그 전치사 이건 전치사의 종류지 개념은 아니잖아요. 전치사의 개념이 도대체 뭐예요? 전치사란 말의 뜻은 뭐예요? 전치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전치사는 아이고 이렇게 외울게요. 아시겠죠? 전치사는요, 명사 전에 위치한 접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말은 바꿔 말해서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와야 돼요. 이거 전치사죠? 그렇죠? 근데 이 전치사는 명사 전에 위치해야 되죠? 명사. 전치사죠? 명사. 전치사죠? 명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명사들과 함께 붙어가지고 연결해주는 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determinant라는 말이 있고 나머지 뒤에는 전치사 세트로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 건데 그건 그냥 연결된 접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꾸며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진짜 주어는 얘예요. 동사는요, is예요. 그렇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1번 어법 포인트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뭔가를 막 집어넣은 다음에 단수 복수 일치시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전형적인 유형인데요. 계약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해석이 뭐 어렵진 않은데 좀 복잡해 볼게요. 자, developmental differences니까 애들이 발달하는데 차이가 있대요. 근데 어떤 측면이냐면은 사회적 효과 뭐에서냐면은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보시면 텔레비전의 사회적 효과가 어떤 효과를 어떤 측면이냐면 이 발달의 차이에서 결정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the amount of information or experience a child has accumulated. 아이가 축적해 놓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경험이나 정보의 양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문장이 되게 포괄적이죠. 이것만 해서는 어떤 말인지 느낌이 전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요, 앞부분에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은 주제문이에요. 근데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뒤에서 이제 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이 뒤쪽에서 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조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TV랑 그렇죠? 텔레비랑 그 다음에 이게 애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경험이라든지 정보의 양이 중요하단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글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 볼게요. 그럼 자세히 설명하겠죠. 자 as 뭐뭐 함에 따라 children mature 애들이 좀 성숙해감에 따라 they are exposed to 아이들은 노출되는데요.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 다른 어떤 action, 다른 준거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죠. 애들이 어떤 정보나 경험을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텔레비가 애들한테 주는 영향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애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애들이 노출되는 사람도 다르고 어떤 행동도 다르고 어떤 행동 양식도 기준 규범도 다르다. 이것이 provides 제공해 주는데요. A range of 아주 넓은 범위의 choices 선택권을 주는데 when they have an opportunity to perform or opine. opine은 의견을 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의견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놨네. 예를 들어서 children 아이들인데요. who부터 묶으세요. 관계대명사가 자 여러분 어떤 문장에 명사 이렇게 주어가 딱 나온 다음에 관계대명사 딱 나왔다. 그럼 묶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묶어야 해석이 되느냐?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어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계속 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까지 묶으라 그랬죠? 여기 조동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묶인 데가 전부 다 앞에 있는 children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냐면은 encounter 우연히 만난 거야. 푸에르토리코 사람을 만난 거야. 어디에서? only on 오직 어디서 봤냐면은 세서미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것에서 푸에르토리코 사람을 만난 사람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세서미 스트리트는 뭐냐면 미국의 어린이 TV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뽀로로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나? 거기에 이 푸에르토리칸이 나오는데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거기 그 뽀로로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스펀지밥 아시죠? 스펀지밥. 스펀지밥에 나오면은 오징어 아저씨가 되게 착한 역할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에서만 오징어를 본 애들은 오징어가 나오면 좋게 생각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TV가 애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경험치나 정보들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푸에르토리칸을 세서미 스트리트에서만 본 아이들은 may learn that interaction with them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are always cordial 아주 다정다감하고 하다고 생각할 거다. and 그리고 use that 여기서 use는 이 use를 시험 문제 낸 게 아니고 이 and 등위 접속사를 시험에 낸 거야. 그래서 여기 use하고 등위 접속되는 동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기 앞에 있는 learn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배우게 되고 이거를 그리고 사용하게 된다. As a mother for the first encounter with a live Puerto Rican 진짜 푸에르토리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In contrast 그와는 대조적으로 똑같아. A child 이보다 똑같은 애인데 who 또 묶어야 돼. 동사 두 개 나올 때까지 전까지. 자 여기 동사 한 개야. 애인데 어떤 애 자랐어. Close to a Puerto Rican enclave. enclave는 그 좀 소수민족들을 모아놓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소수민족들을 모아놓은 어떤 집단 체류 시설 같은 곳에서 푸에르토리칸을 봐온 애들은 동사 2번 여기까지 묶어야죠. understand 할 건데 much more about the variety of ways 더 훨씬 더 많은 방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he or she could interact with Puerto Rican. 푸에르토리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더 다양한 방식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지금 어법이 4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 할 때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기로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럼 글 정리해 볼게요. 이 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자 TV가 그렇죠? 애한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방식은 그동안에 애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또는 정보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기 애 A와 아이 B가 있어요. 이 애 A는 A, B, C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번째 아이는 D, E, F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경험이 A, B, C인 아이는 반응을 A, B, C로 하게 될 것이고, D, F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애는 TV를 보더라도 D, E, F의 경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TV를 봤을 때 이 아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이 글 요지가,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글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hopefully, 자 Sesame Street이 will provide, 제공해 주는데 information for this child too, 이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이 푸에르토리칸 인클레이브에서 자란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the information will take its place alongside other relevant information. 이 정보는 영향을 끼치는데, 뭐와 더불어 영향을 끼치냐면 관련된 또 다른 정보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DF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Rather than providing the single model for interaction. 이 세서미 스트리트만 보고 온 싱글 모델로 끼치는 게 아니고, 얘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보들의 영향을 똑같이 나란히 끼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글은 이제 텔레비전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 아이가 누적하고 있는 경험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이 노출되다 보면 TV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내용이 그 종교에 의해서 결정을 된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명란젓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명란젓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TV에 명란젓이 나왔을 때 난 저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글감 자체는 소재가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 발달과 관련된 지문은 여러분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들이 대부분 이 교대나 사대 교수, 영어교육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서 출제 빈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지문, 그렇죠? 이런 것들, 발달, 이런 것들 좀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풀고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안 풀고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틀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렇죠? 보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원 스탠스, 한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원이 나왔을 때는요, 이 글 어딘가에 또 다른 other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뒤에 어딘가에 두 번째 방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자, one stance to approach, 어떤 접근법인데 어디에 대한 거냐면은 literary production,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is one that completely, 완전히 삐리리 하는 건데, taste를, 그러니까 나의 취향을 완전히 강조하는 거거나 아니면 취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면은 나의 취향을 완전히 어떻게 A하는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나의 취향을 완전히 뭐뭐하는 접근법이 있는데, and 그래서 hence에서 purely, 그것이 완전히 scientific한 어프로치래. 여러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면 객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주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휘가 가지고 있는 코노테이션이 과학적 접근법이래.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겠지. 그럼 객관적이면 나의 취향, 이거 완전 주관적인 거잖아. 이 취향이랑 테이스트란 말은.
그럼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야 되니 아니면 강조해야 되니? 당연히 이거로 가야 되겠죠. 그죠? 봤더니 여기 세 개야. 지금 느낌이 왔어, 봐.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방식의 여기 원 어프로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문학의 지금 이 글은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법이 글의 주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접근법이 뭐냐면은 과학적 접근법이 나와 있어. 자, using this approach, 이 방식을 사용하면 we never say, 우리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 something is well or badly done. 어떤 작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취향을 뺐으니까. If we are to evaluate, 다음 줄이 어디야? A script, 우리가 어떤 그게 대본을 평가하려고 할 때 we say that the structure is such and such. 그럼 그건 구조가 이렇고 저렇고 이 such and such는 그냥 이렇고 저렇고 이런 표현이야? 우리는 과학적 방식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대본을 보고 이 대본의 구조가 이렇고 줄거리가 플롯이 이렇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but we never praise, 우리는 절대 칭찬을 하거나 criticize, 비판을 할 수는 없어. 왜? 칭찬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위에 있는 테이스트와 관련된 거잖아. 그치? based on our taste, 여기 뒤에 남아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this is a polar opposite, 이것은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반대인데 그러면 그 반대의 어프로치가 애널리틱 스탠스야 아니면 어프리시에이티브 스탠스야? 애널리틱은 분석적인 이런 거고 어프리시에이티브는 이제 평가하는 건데 감상적인 그런 거지. 감상하는 거. 그러면은 뭐겠어? 뭐에 더 가깝겠어? 과학적이랑 반대가 돼야 되니까 뭐가 돼? 이게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한 이 문학 작품의 분석 방법이 감상적 접근법이 있다고 치자. 감상적 접근법이 있다. 이 두 개가 지금 나왔어. 그리고 이 is an approach고 that very few critics have adopted.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그 비평가들이 채택한다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일반적인 비평가들은 이거 감상적인 걸 하는데 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자, in the rare cases it has been adopted. It seems to, 여러분 이거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아까 설명했죠. 전치사죠, 그렇죠? 이런 전치사는요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던 거야. 그러면 it has been adopted in the rare cases 이렇게 해석하면 쉽지, 그지? 이 과학적 접근법은 그 좀 드문 경우다, 잘 안 한다 이런 말이지. 왜냐면 문학 작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게 주관적으로 막 평가를 하는 요소인데 과학적으로 그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it seems to have been limited to widowed people.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더라. 뭐라고? 게다가 people generally do not fancy such an approach. 사람들이 그런 방식이 멋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 영화 비평하시면 돼. 영화 비평하는데 우리가 어떤 영화가 이 작품은 정말 최고다. 뭐 지금까지 최고의 작품이다. 기생충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기생충 줄거리가 어떻고요. 이건 이렇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멋지다, 팬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they say that it lacks taste. 그것은 이 접근법은 테이스트가 없고 취향이 없고 or that it is incomprehensible.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But 그러나 그럼 여러분 이 글은 자 여기 좌측 보시면요. 과학적 감상법과 감상적 감상법, 감상적 평가 방법이 있으면 이 두 개 중에 뭐를 중점으로 놓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주류 감상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비주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얘의 관점에서. 그죠? 문학 작품의 접근법이 있는데 과학적 감상법이란 것이 있어. 근데 이거 특징이 뭐야? 테이스트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과학적 감상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얘기했다면 벗이 나왔으니까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나 this is a different stance. 이거는 다른 방식인데요. 그리고 we must,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must 들어가면 글쓴이의 요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가치 판단. 그러니까 과학적 감상법이 별로 멋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That the fact that it features an objective attitude. 아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that preclude, 그리고 이 여러분 include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preclude는 배제하다란 말입니다. 배제하다. 그것이 배제해요. 뭐를? 테이스트를.
그래가지고 we must also accept that such stance 이러한 방식이 is permissible in discussing literary works 할 때 우리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토론을 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 이때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야. In fact, 사실은 말이야. Leaving aside an analysis of a single work 한 단일 작품에 대한 분석은 제쳐두더라도 this approach는 becomes especially useful하다. 언제? In comparing 할 때.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뭐 two or more works 사이를 비교할 때는 지금 이 but 뒤에는 전부 다 이 과학적 접근법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useful이 맞겠어? useless가 맞겠어? 당연히 이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ignores, appreciative, useful. 네, 이거. 또 뭐 이거 학생들이 이거 어휘 문제 A에 많은 거, B에 많은 거, C에 적은 거, 뭐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독해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글의 전개, 글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답을 맞춰봤습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31분 정도면 아주 좋네요. 진도가 14번.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만 하고 딱 끝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미리 풀고 수업을 듣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봅시다. 14번 문제. 빈칸 추론이네요. 가볼게요. 자, 첫 문장이 짧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Occupied time feels shorter than unoccupied time. 그럼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occupied time이 더 짧게 느껴진대요. 뭐보다냐면 unoccupied time보다는. 여러분 occupy는 뭔가 차지하다 이런 말인데 차지되지 않은 시간 뭐 이상하나요 표현이? 더 짧게 느껴져. 그러니까 첫 문장은 여러분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occupied time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단어를 몰라서 못 푸나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바로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if you are busy 네가 만약에 바빠 우리 이런 거 배웠죠. busy ing 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표현 너가 바빠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느라 바빠 while you are waiting 네가 뭐 기다릴 때 뭔가 하느라 바쁘면 the time seems to go by faster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어? 그럼 앞에 있는 게 무슨 말인지 느낌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occupied time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이라고 합시다. 바쁨. 뭔가 하느라 바쁘면 그냥 놀 때보다 할 거 없을 때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가라는 게 이 글에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네요. 그죠? 뒷부분에도 같은 말이죠. 네가 뭔가 웨이팅 하는 중에 뭔가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순서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같은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친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막 주고받고 있으면은 시간이 좀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most line weight 그리고 갑자기 줄 서는 얘기가 나오네요. most line weight는 can be made more enjoyable 훨씬 더 즐거울 수가 있어요. and 그리고 made to feel less lengthy 훨씬 더 덜 길게 느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be made입니다. 그러니까 made 오형식 동사 made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기 to가 온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 사역동사를 수동으로 넣으면 to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어퍼 포인트로 낼 수 있습니다. made to feel less anxious.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줄 기다리기 시간이 더 즐거울 수가 있고 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if 만약에 guest가 can 삐리리 하면 그럼 여러분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우리 이 앞 문장에서 추론을 할 수 있잖아. 바쁘면 뭘 하느라 바쁘면 짧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답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까 앞에서 요지가 뭐라 그랬어? 다른 뭔가에 의해서 내가 차지된 시간, 다른 뭔가가 내 시간을 뭔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져요. 만약에 너가 뭔가를 하느라 바쁘면 줄서기를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요. 대부분의 줄서기는 더 즐거울 수가 있고 덜 지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하면
뭘 하느라 네가 바쁘면 이 말 찾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정말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있을까요? 이 뒤에 갑자기 뭐가 나오죠? 여기 접속사 나오면 뭐가 들어가야 돼? 갑자기 디즈니 플래너가 나왔어. 그러면 끝났지. 그렇지? 여러분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 뭐 저기 놀이공원 같은 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즈니 플래너스는 are the masters of managing time wait by 그러니까 그 줄 서서 우리 놀이공원 가면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애들이 막 짜증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마스터라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 쓰냐면은 by giving their guest한테 something 뭔가를 주는데 to stop them from thinking about the wait. 내가 지금 줄 서서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stop from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thinking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야. stop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줄 서가지고 나 줄 서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하게 바꾸게 하는 전문가들이라는 거지. 만약에 if the line for particular Walt Disney World Resort 만약에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attraction 여러분 attraction이 그 놀이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우리가 월트 디즈니 리조트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 어트랙션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라인이 has become extraordinary long 엄청나게 길고 and a service failure is imminent 그리고 어떤 즉각적인 immediat는 즉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서비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면 a strolling band 길 걸어가는 밴드나 또는 acrobatic acrobat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놀이공원에 가는 막 넘기 하고 막 회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or some other distraction 또는 또 다른 distract는 원래 방해하다는 건데 여기서 distraction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들이 딱 때에 맞춰 도착한다는 거야. 애들 지루하지 않게. to entertain 하고 그치? 재미를 주고 and 그리고 occupy the guest 그리고 얘들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지. while they wait 애들이 서 있는 동안.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이제 답 고르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time wait 이 글은 time wait 할 때 우리가 뭔가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지루하겠지 그치? 완전 따분한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완전 따분했는데 여기 뭔가 막 이렇게 막 반짝이는 게 갑자기 나타났어. 그럼 내가 갑자기 집중하겠지 이걸 보느라 그치? 이렇게 정신이 팔리면은 시간이 어떻게 간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 시간이 언제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이런 거를 distraction 주의력을 분산시킨다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어? 뭔가를 하느라 바쁘고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단 말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럼 볼게. if 만약에 guest가 메모할 수 있으면 1번 be informed 정보를 제공받는 건데 of the length of the wait 이 줄은 40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죠. 알면 더 짜증나지. 2번에 be sure that the attraction is exciting 그러니까 이 놀이기구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렇지 않죠. Be certain that they are treated fairly. 공평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명시해주면 그거 아니죠. 그죠? Be distracted or diverted in some way. 이거겠네요. 그죠? 정신이 팔리거나 또는 좀 거기서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나의 집중이 거기서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Permitted to return to their place in line. 또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니버설 올란도 리조트 스페이스 하면 여기 막 그 선생님도 안 가봤죠. 당연히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막 뭐 디즈니랜드도 있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고요. 여기 뭐 되게 좋은 놀이공원이 있는 곳인가 봐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여기도 예시죠, 그렇죠? 네, 여기도 가면은 텔레비전 셋이 있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다리면서 뭐 볼 수 있다, 비디오도 보고 무비도 볼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watch an interesting program while moving toward the entrance to the attraction. 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지는 간단하고 앞쪽에서 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추상적으로 나오지만 뒤쪽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므로써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방식의 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선생님도 이걸 처음이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도 계속 이제 개선이 돼가고 있는 중이고,
또 여러분들의 진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맞춰줘야 돼서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어제 느낀 것이 이제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염려가 돼서 항상 그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도를 많이 나갔다는 걸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은 이제 미니 테스트예요. 그렇죠? 미니 테스트는 1과 2와 3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미니 테스트 1, 2, 3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미니 1까지 아마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숙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미니 2와 미니 3을 숙제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업하고 숙제한 부분, 문제풀 부분의 어휘는 이걸 가지고 쪽지 시험 본다. 쪽지 시험 어떻게 보는지는 단톡방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공지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개학을 하면 그쵸? 개학 후에는 앞에서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앞에서부터.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지난번에 수능 특강 영어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지금 재수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다 풀었어요 이미. 그리고 선생님이 심화 영어도 수업을 하지만 진로 영어 수업도 하거든요. 진로 영어 시간에는 이거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화 영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 지금 인강으로 하고 있는 동안 이쪽에 좀 집중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또 질문은 어디로 하라 그랬죠? 네?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 댓글 같은 거 못 달게 해놨거든요. 카카오톡 톡방에다가 질문이나 피드백 주세요. 뭐 선생님 오늘 수업도 뭐 좀 지루했어요. 뭐 선생님 좀 진도 좀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휘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톡방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톡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번 주 안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일주일에 4번 만나는데 이번 주에 지금 3번 만났거든요. 아니죠, 2번 만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음, 하나 더 한다. 한 번 더 이번 주에 선생님 목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이쯤에 아시겠죠?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아니죠, 4월 6일 날 계약해서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뭐 그럼 안녕.